특별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도 있는데, 질문이 많이 올 때는, 뭐, 다양하게 그때그때 얘기가 재미있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전달해줄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어떨까 싶은데, 오늘은, 어, 이제 그런, 좀 그 얘기 좀 해줄게요. 많이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느껴지는 건데, 어, 스토리 짜는 거, 스토리 짜는 거. 참 이거. 두루두루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OPD에 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해주는데, 음,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대체로 좀 너무 스토리를 짠다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많이 발견해요.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 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초등학생이 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초등학생이 자기는 알아. 자기는 다 그 상황을 알고 있어. 자기 중심, 자기 주관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걸 설명할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 그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생각 안 하고 전반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느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긴 알겠어. 대충 알긴 알겠는데 음 얘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애가 있으면은 걔를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게 되면 음, 가장 기본적인 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떠한 상황인가. 지금 배경이 어디이고 무슨 배경에 그러니까 집 아닌지 그리고 뭐 집 밖인지 집 아니면은 뭐 뭐랄까 저기 뭐 거실인지 아니면 자기 방인지 혹은 뭐 이렇게 주방인지 혹은 뭐 마당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해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어, 어떠한 베이스에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필요하면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음, 왜 소설가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건 어떻게 됐고 창문이 어떻게 됐고 뭐 그런 걸 쭉 묘사를 해주거든. 근데 이제 그 묘사하는 것들이 어, 세밀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으로 그거를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창문이 뭐 반쯤 열려 있어서 그 반쯤 열려 있는 곳으로 뭐 개미가 줄을 지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 하는 거를 창문을 그리고 거기에 뭐 반쯤 문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틈새로 열린 상태에서 개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 개미는 어디서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지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그냥 다짜고짜 개미가 막 있어. 뭐 다짜고짜. 네, 그래 보니 여기는 몇 층이야? 그러면 뭐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몇 층이야? 뭐, 그러면 뭐몇 층.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잘 짜고 싶으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네, 아주 평범하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거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너무 뭐라고 하나 그 에피소드 어떤 뭐 감각적인 뭐 이런 걸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니까 뭐 거의 억지로 느껴진달까?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무슨 뭘 전달하려는 거는 알겠는데 앞뒤 상황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하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끊어져요. 홍카페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어, 준비해야 할 공부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좋은 스토리를 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지. 내 뜻을. 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게 먼저지. 거기에 무슨 뭐 독특함이 있고, 무슨 뭐 메시지가 있고, 그거는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그, 클리셰하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예.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세가 강한 연출을 주로 하게 되고, 스토리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종을 하고 싶으면, 뭐, 입시생이든 예비생이든, 독서량이 좀 많아야 되고, 독서를 좀 많이 하고, 거기에서 그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어, 체득해야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가고 싶으면 다른 거에 더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기, 스토리에서 기본기는 이런 단계다. 그런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출도 그래요. 연출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밑도 끝도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각 단계마다 설명을 해야 될 그림들이 있어요. 클로즈업이 필요하면은 클로즈업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전신이 필요하면 전신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투샷이 있고, 뭐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자리를, 그러니까 위치를, 아이고, 자꾸 끊어지는 것 같네. 우리 집이 이게 길어가지고, 뭐냐, 인터넷이 웃기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연출을 해도 기본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 기본적인 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뭐 사실 뭐 한예종을 간다고 하는 게 뭐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얘기를 잘 전달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입시인데 입시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있고 그것을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잘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이 그 베이직에 대한 걸 이해 못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잘 하나씩 해주기를 아주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7월이 지나고 이제 시작했지만 7월이 되고 8월 내가 7월하고 8월 달까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때 7, 8월에 포트폴리오를 부지런히 완성을 좀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완성한다는 얘기는 내 그림체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갖는다는 거지. 이제는 어떤 그림체를 연구하거나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 확고하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쭉 가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이유? 그것들이 아마 그런 역할이 아닐까. 포트폴리오를 틈틈이 열심히 만들고 내 그림체를 다듬고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인 나만의 그림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소중할 것 같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서, 아유, 이제 실방도 이제 별로 이제 할 게 없나 싶으네.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 즉문즉답하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뭐 거의 뻔하니까. 즉 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는 글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름대로 뭐 충분히 달려가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민이 느껴지는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음, 이거는 엉뚱한 얘기 같으네. 홍카페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 칸마나 참고작을 보면서 캐릭터나 색감을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맞는 방향인가요? 그냥 맞고 틀리는 건 없지.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음, 그냥 알아서 해야죠, 뭐. 알아서. 근데 이제 그거를 조정해주고 조율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어, 색깔에 대해서 또 그거를 또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음, 색을 잘 쓰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작품을 참고하면 안 되고, 어, 그, 내, 뭐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색에 대한 그 배색에 관한 책이 있어요. 배색 사전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배색이란, 색 자체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색을 서로 이제 같이 쓰게 되잖아. 같이 쓰게 되는데, 그, 어떤 색을 어떻게 썼을 때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배색 사전을 보면, 그 서점 가면 많이 있어요. 배색 사전을 보고 거기에서, 아, 이런 색의 배열은 이런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수천 가지가 있죠, 배색에 대한 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언어,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가지 빨로노 파보 했을 때 빨강에 주는 것은 뭐 있잖아, 이미지, 뭐 정열적인 거, 뭐 피, 뭐 열정, 뭐 이런 거. 노란색은 무슨 밝음, 어린이, 뭐 그런 거.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녹색은 뭐 실록도 있고, 싱그러움도 있고, 하지만 또 그 반대 개념도 또 있고, 보라색은 뭐 너무 흔한 거죠. 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상상력이라든지 뭐 귀함, 뭐 기타 등등 또 있고, 여러 가지 그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 기본 개념을 먼저 파악을 이해하고 그거를 쓰는 게 옳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그거 한번 해봐요. 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색채를, 그림의 색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일본 거보다는 미국 게 좋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게 좋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를 이제 딱 화면 하나를 이제 캡처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블록화 시켜봐요.
그러면 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컬러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는 내가 수업 중에 종종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 하기는 좀 요 정도까지가 좀 한계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홈카페님이 다른 칸만을 보면서 캐릭터 색감을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 색감에서 그걸 비슷하게 썼는데 그게 왜 거기에 그 색을 왜 썼는지를 이유를 모르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계속 그 작품을 따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공부라는 것은 한 가지를 내가 배웠으면 이거로 응용해서 그 다음 거 또 배우고 또 다음 거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뭐랄까 카피하는 그런 개념의 공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파악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원리를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지. 네,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봐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들도 대체로 색을 쓰는 것이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한테 전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색에 대해서는 참 글쎄 한번 색에 대한 얘기를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까? 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칸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스토리나 연출 부분은 안 얘기해주고 그림 스타일 같은 부분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거는 홈카페님 이런 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홈카페님은 지금 예종에 관심이 있는데 예종 선생님들이라면 예종생이 가르치면은 예종 선생님들은 스토리하고 연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혹은 약간은 추상적으로 느낌이란 말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데 터득을 했어. 근데 논리적으로 터득된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감각으로 터득된 부분이라서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그거를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각으로 느낀 사람은 그 감각을 전달해 줄 수가 없거든. 예.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한 10년 전에 10년 전도 더 되겠다. 예. 학생들한테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연출을 얘기해주는데 참 그게 어려웠어. 나는 이런 느낌인데 너는 왜 그걸 모르니? 예. 당연하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빌드업 되는 과정을 차분차분하게 얘기하지면은 논리적으로 알아는 들을 수 있어요. 알아는 들어. 여기서 참 재밌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알아는 들을 수 있는데 확실히 자기 거가 되려면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또 뭐랄까 내가 알려준 방법에 너무 또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0점대를 가는 학생들이 이제 겪는 어떤 그 아주 힘겨운 과정인데 80점에서 85점까지는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하면은 무난하게 잘 갈 수 있죠. 본인의 노력과. 근데 이제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감각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감각, 느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감각이나 느낌은 맨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은 정보와 사고력이 아주 발효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 뭘 알면 그것이 하고 뭐랄까 서로 통합을 이룬다 할까? 머릿속에서 해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감수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자기만의 보는 어떤 시선이 있단 말이지. 근데 사고를 많이 하고 뭐 나름의 독서도 하고 어쨌든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스토리를 짜보라 그러면 나름의 시선을 가지고 뭘 짜는데 그게 독보적이라.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독보적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과정이 정말 진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특성만 가지고 하는 거에서는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자꾸 이제 뭐랄까 보충을 해줘야 되겠지. 보충을 해줬을 때 그럼 본인이 그거를 또 흡수해서 좀 더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한예종이 아닌 선생님들 이제 보통 이제 실기가 좋은 청강 이제 거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림 잘 그리죠. 드로잉도 좋고 뭐 완성도도 빼어나고 뭐 다 좋아. 근데 청강이나 뭐 어떤 한예종을 제외한 학교들은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달리 보고 그 학교를 준비하는 때도 그림에 더 치중하지 스토리를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가기 힘들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주로 그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예. 그 자기들은 어떻게든 그리거든. 자기들은 어떻게든 뭘 한단 말이야. 스토리가 됐든 연출이 됐든 어떻게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거는 그림빨이라는 거. 그림빨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커버했으니까 내가 스토리가 조금 약해도 그림빨로 연출이 조금 약해도 그림빨로. 근데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잘 그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연출을 잘한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아주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그림을 좀 멋있게 그리는 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좋은 그 상황이 많이 암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화면에 어떤 장면을 딱 그리려면 자기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그리니까 구도가 나쁠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어. 전체적으로 맞진 않는데, 그림빨이 괜찮네 라고 해서 완성도 자체는 뛰어나게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리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길 원해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린 선생님이 좋은 거죠. 근데 나는 스토리랑 연출도 좀 배우고 싶어.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이 야 그건 이렇게 대충 하고 그림으로 승부해라고 해버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예, 그게 좀 OPD에 여기 이제 이거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그게 조금은 좀 뭐랄까 아쉽죠. 그 마음 이해하니까. 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실기에 자신 있는 그 친구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실기는 정말 자신이 있는데 어떤 이론적인 거를 뭘 어떻게 연출을 더 잘해보고 싶다. 스토리를 잘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있는 학원에서 배울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일단은 예종을 포기하는 게 나아. 그 지방 학생들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전해 듣는데 예종을 가르치기가 어렵죠. 경험이 없으면. 일단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되고 연출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방 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림은 정말 잘 그려. 대체로 그림들은 잘 그려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다 밑빠져 있어. 밑빠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예정이 될 수가 없고 그럼 학원에서는 그냥 너 그림이나 열심히 그려라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운 좋게 예종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내 감수성하고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운이고, 왜 갔는지 모르는 거지, 본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간히 있어서 차라리 예종 수업을 못
받을 바에는 예종을 포기하고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4년제 대학 혹은 뭐 청강도 좋아 거기를 지원하고 열심히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막 덩달아서 막 그러지 말고 예, 그게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 색감을 따라 하려다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느낌대로 하면 그건 또 어떤 느낌, 나는 답답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건 뭐야? 여기 하트가 왜 있지? 이건 뭐야? 아, 뭐야? 이상하게 떠서 글씨를 가려버리네. 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런 게 있었군요. 자기 느낌대로, 그렇지. 색깔을 느낌대로 하거나, 뭐 그림의 느낌대로 하면,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느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근데 그 중요한 느낌을 발전시켜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혼자 해도 돼요. 본인이 혼자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다 내가 혼자서 필요해서 배웠단 말이지. 책 사서 보고, 옛날에는 책밖에 없으니까. 이런 뭐 인터넷, 당연히 인터넷이 있어도 요즘같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서 책 보고 연구하고 책 보고 작품 보고 책 보고 작품 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지. 본인이 스스로 혼자. 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착 깨우치는 날이 와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좀 어쩔 수 없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게 또 나름대로 되게 소중하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읽는다는 얘기거든. 읽는다. 네, 뜸들인다. 뜸이 잘 들어야지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듯이, 뭐 무조건 막 끓여서 먹으면은 결국은 답이 나오니까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한두 번 뭐, 이렇게 입시 잠깐 하고 그림 안 할 게 아니니까 자기가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좀 더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게 좋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뭐지? 어떤 구도를 짜놓고 스토리를 짜면 이게 여기 하트가 왜 여기 나오나 자꾸 이게 지금 채원이 안녕. 정적인 연출 이게 뭔 소리야? 어떤 구도를 짜놓고 스토리를 짜면 정적인 연출이 나오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도를 먼저 짜고 스토리를 짜면 구도가 정적인 연출이 나오죠라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먼저 연출을 미리 딱 구도를 만들어 놓고 스토리를 짜면은 정적인 게 나온다. 내가 정적인 거로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뭐 무조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다 만들 수가 있지. 음. 누가 하트 눌러서 그래. 어, 시험 공부, 라디오. 그러면, 라디오면은, 채원아, 저기, 뭐, 음악도 나와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면서 선생님 말 들으면은, 그게, 공부가 되겠어? 어? 그냥, 이거나 들어야지. 무슨 기말고사는, 무슨 기말고사. 에이, 음, 안 되게 뭐가 안 돼. 음, 음. 나 토요일에 안 나오는데, 형 카페님? 음, 토요일날 난 학원에 안 가요. 다른 일이 있어갖고 못 안 가요. 난 평일에 있어, 평일에. 음, 뭐 다음 주면 되지 뭐. 음, 힝은 무슨? 음. 목요일 4시라고 했었는데 6시로 바꿨네, 토요일날.
다른 날로 해요. 뭐가 누구 시조야? 아, 홈카페 아님 물어보는 거야? 정원아? 여기 우리 저기 그 OPD 실방에 항상 그 단골 멤버야. 단골 멤버. 맨날 오면은 맨날 와서 막 질문 많이 해. 너네는 맨날 학원에서 나한테 질문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밖에 나한테 질문을 못 하니까 혼자 질문 다 해, 여기서. 음.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그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 근데 막 답답해. 예. 그래도 뭐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모르겠네. 이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니, 안 좋은 건지.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어쨌든 해주면 되니까. 아, 근데 내일 저 일찍 와야 돼. 창호이도 그렇고, 저기, 박채, 알았지? 저, 회원쌤 수업 딱 하는데 그때부터 쫙 가야 된단 말이야. 굉장히, 첫 타임부터 쫙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시간표 좀 갖고 오고. 아니, 정치는 올 거고, 박채 말이야, 박채. 또 박채 저거, 또 시험 본다고,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응? 다음 주에 빠진다고? 다음 주에 왜 빠져? 아, 그거 큰일 났네. 빠지면 너 손해가 막심할 텐데. 시험, 시험 그냥만 보고 와. 그, 특강에서 첫 주가 되게 중요하거든. 채원아. 그러니까 그거, 음, 빼면 안 돼. 음. 하여튼 뭐 얘기했다. 나중에 후회한다. 이게 끊어진단 말이야. 아예 스타트로 쭉 가서 개념부터 딱 가거든. 지금 다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스타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렇게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무슨 기말고사 같은 거 내신 해봤자 내신하는 거고 내신 변동도 거의 없을 건데 거기다 왜 투자를 해? 음. 뭐 모르면 할 수 없고. 하여튼 빠지면은 되게 안타깝게 될 거야. 자, 그거 알고. 자소서에 꾸밈 없이 져야 되는 얘기 하면 바보죠. 자소서, 자소서도 스토리 짜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과장하고,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거기 주인공 캐릭터가 돼가지고 나에 대한 걸 해주니까 나를 최대한 미화시켜야지. 음. 하여튼 그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거고. 자소서 얘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 그림을 잘 그리고 싶지 않은데 못 그림 부끄러워요. 뭐 비대학원 특강. 당연히 특강 하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쫙 해서 이제 시작인 거지. 예. 음. 이 정도 자소서. 야! 자소서 있지. 예, 자기소개서. 별거 아니고. 자소서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는, 재구. 안녕, 재구. 여러분, 재구는 누구일까요? 예. 자기소개서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얘기. 예. 자기 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에 대한 얘기, 내가 얼마나 이 애니메이션과에, 맞는 사람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는 거지. 음. 나를 소개하는 그 형식은 되게 자유롭다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포트폴리오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충격적이지. 몇 년 내내 포트폴리오 막 쇠가 빠지게 준비하고 자소서 쓰려고 막 선생님들한테 컨펌 받으면서 했는데 교수님들이 안 본다? 교수님들은 안 봐. 근데 자기 소설을 왜 쓰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와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고.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나는 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나는 왜 만화를 어떻게 시작했지?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뭐 어떤 게 단점이지? 나는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나는 목적이라고 보죠. 교수님들이 보든 말든. 근데 중요한 게 있지. 교수님들이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통과해서 2차 딱 면접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물어본다. 딱 들어오면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런다고. 이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기소개를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놨어야지 얘기를 정리해서 할 수 있거든. 근데 자기소개 자체, 나는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 받으면 헉하고, 내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그러니까 나를 잘 다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에다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 작업은 면접을 위한 거예요. 면접을 위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하기 위해서 꾸밈 없이 내가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게 있어. 예를 들어 나는 뭐 만화 어쩌고저쩌고, 나는 애니메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서 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됐다. 그 작품 이렇게 됐어.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예를 들어 아주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면 걔가 생일이 언제고 무슨 또 좋아하는 거는 뭐고 뭐 기타 등등 막 있잖아. 알고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개 아이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차 애니메이션 계열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특정 몇몇 작품에 대한 애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어떤 그 작가에 대한 그 호기심,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미래, 나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다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교수님들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안 찾는다고.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뭐가 너무 좋더라. 그럼 그 작가에 대한 것들이 막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작품의 뭐뭐뭐에 대한 것들 있고, 이런 정도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친구가 애니메이션 물어보면 내가 적어도 한 30분간, 1시간 동안은 막 거기에 대해 떠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열정이 없는 거지. 그래 버리면은 면접 볼 때 별로 이렇게 쓸 얘기, 말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하지. 그래서 포폴이나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돼 있네.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를 못 봤네. 네, 또 한번 얘기하고 어디 보자. 콩카페아님 뭐 허기지? 자, 우리 제구. 연출 공부차 단편애니 영화 레이아웃을 여러 개 컨티 러프하기가 특히 이제 영화보다 단편 애니메이션을 아예 통째로 다 그려봐. 그것도 연출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테니까. 단편 애니메이션. 쌤이랑 얘기하면서 작가적 소양이라는 게, 나랑 얘기하면서 작가적 소양이라는 거. 나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왜냐? 작가적 소양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작가 소양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작업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생기긴 해. 지금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이런 애니메이션과를 준비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조금 더 수준 높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작품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것은 누가 조언을 해주면 좀 더 빨리 내가 성장한달까? 그냥 어떤 타고난 감성이나 이런 걸로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의외로 빨리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빨리 늙어서 관두게 된다고. 그거보다 차분하게 가면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고맙네. 내가 나 때문에 작가적 소양이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 내가 보람이 좀 있지.
음, 아유, 박채. 실기 잘 볼 자신 없는데 면접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그래. 면접을 가면은 이제 좋은 거지 뭐. 실기를 잘해야지 면접을 볼 거 아니야. 실기를 잘할 것 같다는 얘긴데, 그럼? 음, 홈카페. 저는 한예종 가고 싶은 이유를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내적 동기가 큰 건 다, 한예종 가고 싶은 이유. 맞아. 교수님들은 물어보는데, 한예종 왜 외우고 싶어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외우고 싶긴 최고 학교니까 최고 학교니까 그 학교 가고 싶은 게 내 막 사람 마음이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있어 경쟁 내가 최고인데 이런 거 있잖아. 응? 거기가 그래도 좀 난다 긴다는 놈들 오니까 그래 나도 한번 날아보는데 한번 해보겠어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OPD를 처음 하게 된 이유가 내가 그걸 많이 써놨잖아. 그래 공부 안 해도 돼 못해도 돼 그림 자신 있다고? 그럼 도전해.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하면 바보지 뭐. 응.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어디 보자. 내적 동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제 1차 시험에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토리 연출, 스토리 연출, 내러티브, 드로잉. 음. 저도 연출을 제구인처럼 공부하는데 습득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아,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 홍카페님, 이게 연출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공부가 잘못된 게 자꾸 외우려고 그러거든. 이해를 하면서 아 요건 외워야겠다라고 외워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멋있으니까 막 그리고 외우고 한단 말이야. 암기는 필요한데 내가 그랬잖아. 80점 정도까지는 된다니까 무식한 게. 근데 90점 가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갖고 내 속에서 내가 그동안 외워놨던 것들이 케미가 이루어져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고민을.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고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그 자체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거 외워서 써먹어야지라고 해버리면 그건 너무나 낮은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음, 이게 뭔 소리야 또. 그래서 사건을 단순하게 하고 이거는 이제 올 여름방학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서 만들어갈 그런 거죠. 특강을 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건데 쉽지 않지. 사건을 단순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토리 소재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순한 것을 연출로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는 표현력과 상상력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쉽지 않지. 예, 어려워요. 그거 하면 예전 가는 거야. 예, 예전 가기 안 어려워. 재구님은 요즘 단편 애니 많이 보고 있는데 쌤께서 말하신 소소한 일상에 속뜻을 넣어두는 게 뭔지 감이 그럴까? 오는 거 같은데 왜 유유가 왜 있어? 감동해? 그럼 좋지. 정치현은 왜 흑흑이지? 뭐가 흑흑이야? 어? 정치야 왜 흑흑이야? 어, 어, 정치 박채 다 왜 징징 짜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예, 홈카페님, 포트폴리오 정말 아무거나 그래도 되나? 아니죠. 의미나 메시지 담아야 한다 해서 자아갖고 구상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아무거나가 뭔진 모르겠는데, 카피는 절대 안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려내요. 많이 그려, 빨리.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고민을 많이 하면 포트폴리오 하나도 안 나와. 음. 홈카페 쌤이 최고 학교라서 가고 싶은 이유 말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 했는데 전 아직 그런 연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지. 뭐 많이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많이 공부하는데 포인트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 그 포인트가 뭔지를. 그래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탁 깨우쳐지냐. 음.
콘티가 안 짜져갖고, 어, 음, 그래, 잘했어. 정치현은 콘티가 안 짜진다. 너는 그런 데서 고민 많이 해야 돼. 남들도 그거 잘 안 짜져. 근데 너가 너무, 정치야, 너 그런 거 같은데, 칸만화 하는데, 예를 들어, 10칸의 칸만화인데, 거기서 모든 그 10칸을 다 너무나 멋진 화면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음, 멋진 그림은 한 30% 정도만 해도 되거든. 30%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이제 혜원쌤이 이제 내일 할 그런 데서 언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몇 가지 되고, 나머지는 연결해주는 거. 스토리텔링이라잖아. 스토리를 말해주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멋지고 어려운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그림 하나 있고 연결해 주는 거 하나 있고 뭐 강약, 중강약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정되니까 내가 말할 포인트 되는 몇 칸을 땅땅땅 잘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 중간 자리도 툭툭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작은 연결이 있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걸 깨우쳐야 된다고. 콘티가 안 짜진다는 얘기는 멋있게 안 짜진다는 얘기인데, 그 고민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콘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있어. 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사이를 요걸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 요거는 가벼운 거야. 다 이걸로 만들려고 하면 어려운 거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7월에 멀령 졸작한데 주말에 한번 다녀오는 게 좋을 거요. 응? 아니, 뭐하러 가? 시간이 된다면 가면 좋은데 뭐 이것저것 다 보면 뭐 언제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네, 그럼 아직 덜 공부한 걸로. 그렇지. 공부 덜 됐고. 연출은 별론데 스토리가 좋을 수 있나요? 그렇지, 좋을 수 있지. 근데 스토리가 좋으면 연출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있다. 스토리가 소재가 참 좋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플롯이라는 게 있잖아. 강약을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스토리라는 스토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줄거리냐, 스토리냐. 그 스토리는 뭐냐면 의도된 배열이란 말이지. 어떠한 줄거리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거지. 쭉 해서 나름대로 서사 구조로 해서 이제 쭉쭉 배치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평면적이고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스토리 뭐냐면 여기는 짧게 가고 여기 포인트를 더 복잡하게 길게 가고 여기서 마무리를 딱 해서 그 플롯을 리듬을 잡게 하는 거지. 근데 그 스토리가 잘 짜지면 연출이 나쁘기는 정말 어렵지. 이해했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스토리가 좋은데 연출이 안 좋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거의. 정체. 이번엔 너무 서술식, 이번에 만화 감정선이 설렘, 시련의 아픔인데 자꾸 전형적 서술 강약 없이 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네. 그 지금 정체는 봐. 너무 서술적이다. 너무 늘어진다는 얘기잖아. 말로 자꾸 표현하고. 이번에 만화는 감정선이 설레는 마음인데, 실현의 아픔, 실현을 안 해봐서 그런가? 자꾸 전형적인 서술 강약 없이. 그러니까 전형적 서술 강약이 이게 뭐냐면 시각화를 안 시켰다는 얘기잖아. 어떤 거를 강조해서 거기서 시각적인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려대니까 맛이 없는 거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는 잘 보면은 되게 많이 이해하고 있어. 저것이 이제 언제 포텐이 터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 막 막혀있거든. 90점대 올라가려고 뭘 알아. 지금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아는데
거기서 어딘가 막혀있단 말이야. 이거를 끊어야 돼. 자기 걸 이렇게 분석하잖아. 아, 나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서술로만 끌고 가는 것 같아. 감정선에서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아, 이거 자꾸 내가 떠들고 있지? 벌써 뭐 하는지 뻔하게 보이네.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팍 연출을 해야 되는데. 한번 대범하게 해봐, 대범하게. 응. 카페님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스토리는 너무 짧고, 응? 뭔 소리야? 상황을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복잡해지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데. 카페님은 말하면 너무 재밌어. 이게 떨어뜨릴 수 없는 걸 자꾸 분리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캐릭터는 상황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응? 상황 없는 캐릭터는 없지. 응? 그럼 캐릭터가 있고 이 상황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데 상황이 캐릭터를 설명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까? 자, 어떤 상황인데 어떤 캐릭터가 자, 칼을 들고 있어. 뭐 무사 같아. 막 주변에는 막 뭐 시체가 널려 있어. 이 상황은 뭘 말하고 이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잖아. 아, 뭔가 칼잡이고 어쨌든 싸움을 되게 잘하는구나. 다 물질렀네. 근데 저짝에서 한 명이 딱 살아남아 있단 말이야. 미소를 띄우고 와, 제가 최종 보스구나. 끝났네 뭐.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다 따로따로 해. 캐릭터를 설명해. 나는 칼잡이다. 나는 칼싸움을 제일 잘한다. 으하하 하고 나는 시체야. 나는 쟤한테 칼 맞아서 다 죽었어. 나는 패자고 쟤 싸움 졸라 잘해. 이거를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지. 예. 이해된다 모르겠네. 정체 줄거리만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 그거 빨리 해결해. 답 나왔는데 뭐. 쌤, 저 내러티브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아, 내러티브. 정직하게 1차원적으로 상황을 그리는 게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유식 연출이 내러티브. 내러티브라는 말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그 전체 상황을 설명한다라는 얘기 되는 것 같거든. 아, 이거 내러티브가 있구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다 봤는데 내러티브 있네. 아, 뭔가 전달해 주네. 전달해 주는 거. 근데 그게 되게 다양하죠. 소설가는 막 글을 써서 전달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막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떡밥이라고도 흔히 그러는 것들도 있는데 떡밥이 여기저기 요소에 갖춰져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캐릭터가 어떤 그 연기를 하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전달되는 게 있는 거지. 반은 맞았어. 반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은식 연출 내러티브 그렇게 이해도 돼. 말풍선이 물거리거나 연출 느낌이요? 이게 뭐지? 좋네. 다 돼요, 다. 그러니까 말풍선이 물고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느낌을 전달해 준다. 시각 효과가. 그럼 무조건 되는 거지. 무조건 보는 사람이 아, 이게 뭘 말하는 거 딱 느껴지면 성공이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했어. 근데 안 느껴져. 그럼 잘못한 거고. 느껴져. 그럼 잘한 거야. 자유롭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라는 거가 전달되면 그게 최고지. 내러티브 홈카페님은 내러티브는 그림뿐 아니라 스토리 어떻게 하면 재밌게 연출하느냐. 응?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우리 홈카페님은 다 얘기를 다 복잡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통합하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냥 내러티브는 그림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연출하는 거는 뭐 더 재미있는 연출도 될 수 있고 뭐 그것도 물론 재미있어서 내러티브 뭐 재미있어서 이야기 전달되는 거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 그것이 내러티브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돼. 예. 한예종은 제 인생에 많이 합격한다는 다 거짓말. 홍카페님 뭘 이해했대. 한예종은 재수생이 많이 합격하는 게 아니고 고3이 제일 많이 합격하고 고3과 재수생이 제일 많이 합격하지. 왜냐?
고3과 재수생이 가장 집중을 잘하니까. 삼수만 되더라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 뭐 이해가 될 것 같아. 뭐 다 이해 잘하네. 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빼야 상대방이 내 스토리 포인트 이해할 수 있.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렵지. 이거. 홍카페인 질문이 좋네.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빼야 상대방이 내 스토리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작품을 보면서 거기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면 그냥 자꾸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투머치에서 자꾸 뭔가 자기 스토리를 납득시키려고 설명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내가 필요한 설명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약해지겠지. 왜냐면 우리는 칸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자꾸 칸을 잡아먹어 버리면 내 거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서는 이것도 감각의 영역이긴 한데 객관성을 좀 가지면 돼요. 여기서 요 정도로 딱 끊어도 충분히 보는 사람이 이해하겠다. 혹은 여기서 끊으면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객관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뭐냐면 보는 사람이 내가 풀어내는 거를 잘 이해하고 가는지, 여기서 딱 끊어도 앞쪽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내러티브를 잘 넣어야지 전달이 잘 되고, 그거에 되면 적절히 끊어도 되는데 하나하나가 두려우니까 대사가 많아지고 뭐 자꾸 칸이 늘어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도 설명되면 되는데 정작 중요한 포인트, 기승전결에서 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에서 설명할 칸이 부족해서 기하고 승에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해버려. 전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 버리면은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얘기가 많은데 칸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래 버리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 스토리 포인트를 전에다가 포인트 두고 기에서 승에서 점점 끌고 나간단 말이야. 플롯이 이렇게 되잖아. 기승전결 되듯이 여기서 쭉 끌고서 전에서 팍 치고 이 칸이 제일 많아야지. 결로 딱 정리되면 이야기가 전달된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귀에서 승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버리면은 그만큼 내가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그건 당연하지.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알 때까지 설명해주지 계속. 그래서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깨우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홍카페님 지금 다니는 데서는 그런 거 안 해주나 보다. 하긴 스토리에 그거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럼 뭐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가 없지. 배운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강사 선생님들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그걸 강조해 주는 걸 아니까 다들 그 부분을 잘 하죠. 잘 하고 강약 조절해야 되는 거 기본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런 걸 좀 필요한 거지. 필요한 게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거 거기에 이제 연출도 이건 필요 없고 여긴 강조 더 해줘야 되고 칸이 더 필요하고 이런 칸은 필요 없고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 주다 보면 홍카페님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전이라는 부분이 스스로 정하면 되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무슨 말이지?
전이라는 부분이 스스로 정하면 되는 거죠. 전은 안 해도 돼. 전 기승전이지. 왜 갑자기 전을 앞전으로 생각했을까? 전이라는 건 스스로 정한다. 이거는 강조하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는, 기승은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승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전을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 전까지 가는 과정이야. 기에서 시작을 해서 승으로 막 이제 발전해서 전에서 전개가 제대로 된단 말이야. 근데 전 부분만 했어. 전에서 시작부터 전이야. 그러면은 그 전에서 기승을 다 이해한다면 굳이 기승을 해야 될까? 근데 전을 했어. 근데 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뭔지 알겠는데 대체 이 앞뒤를 대체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건 잘못한 거지. 응. 그러니까 기는 빼도 돼. 기는 빼고 승부터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뭐 기랑 승은 뭐 한 칸, 두 칸 정도? 한두 칸을 할 수도 있고. 그 소스만 이렇게 팀만 주면 되는 거거든. 스토리 전개. 근데 그게 아니면은 힘들지. 응. 올해 합격한 안 봤나 보네. 응, 그니까. 그 OPD에 다 저기 올려놨잖아. 영상이랑 그런 거. 합격생 작품 설명해주고 다 했는데. 뭐, 응? 홍 교표님은 영상은 안 보나 보네. 다른 영상은. 응? 그냥 그 제목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홍 카페님은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 그래 뭐 급한 거야 뭐 나도 급하긴 하니까 찬찬히 보면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좀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거에서 자꾸 좀 급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 그 날짜 해를 다 써놨잖아요. 몇 년도 그 예전 거는 그냥 합격생이라고 해놓고 다. 하여튼 그래요. 다 이렇게 있지. 하여튼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지. 올해 여러분들 잘 해야 되는데. 스트리밍 시작 71분. 71분 했네. 좀만 더 하다 그만해야겠다. 100분까지는 길고. 좋지요. 다들 올라가서 압수수색 당하는 게 내 소원이잖아. 한예종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딱 당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에 왜 허기야? 응? 아이고 이제 하나 어느덧 7월이 돼가지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어쩌면 이제 지금이 7월 8월이 이제 올해 이제 입시는 절정기인 것 같아. 절정기.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느는 그 시간이 7월하고 8월 달에 베이직을 이론적으로 딱 만드는 시기예요. 근데 7, 8월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보지. 계속 매일 시험 본다고.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계속 말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모의고사 계속 푸는 거지. 네, 모의고사를 풀고 근데 그 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7, 8월에 점검을 한다고. 점검을 해서 그 과정을 계속
어, 내 베이직을 올려주고 부족함을 채우고 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게. 그래서 7, 8월이 중요해요. 7, 8월까지 잘 이제 넘기면 올해 입시는 잘 나올 수 있지. 힘든 거가 이제 5월까지, 4월, 5월이 힘든 단계인데 잘 넘어가고 6월은 그 사이에 있고 이제 7월 딱 돼서 방학이 되면서 되는데 이제 재수생들은 이제 지금부터 엄청나게 달려가야 되지. 홍카페님 이제 지금 끝. 달마다 목표 세울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언해 줄 수 없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세요. 나중에 목표를 정해 갖고서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어, 실력이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정체는 실력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담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가장 어려운 담을 올라가 있는 중이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뭘 바라보고 있는 그 시야. 근데 내 몸이 그걸 안 따라주거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막 힘든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너같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본인 마음대로 막 조정이 되는데 그 조정이 돼버리면 끝난 거지. 근데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무식하게 견디는 거야. 대체로 잘하는 사람들은 무던히 견디거든. 무던히. 속으로는 환장하겠지. 막 징징 짜고. 어? 여기 선생님들도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선생님 너무 안 돼요 하고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보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도 그렇지. 응원할 수밖에 없지. 그게 언제 올지 몰라. 답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얘가 언제 거기까지 올라갈까는 모르고 계속 응원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실력은 절대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머릿속에 딱 뭐가 치고 들어온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뮤즈가 그랬잖아. 뮤즈 저에게 언제 올 거냐 하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언제 너한테 갈지 그거 알려줘라. 항상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날 그냥 뭐가 훅 들어온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어떡해. 제구 맨날 재밌대. 예, 홈카페요. 아직 응시인데 시험이라니.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게 시험이고 그러다 붙는 경우가 많다니까. 예. 예정 스케줄 보니까 8월 접수, 8월 입시. 예. 8월 입시. 8월 입시가 있어요. 아, 진짜 알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울 일이 없지 뭐. 울 일 없어. 그냥 견디는 거야. 그래. 남들 하는데 나는 왜 못할 거냐? 나도 한다. 그래, 한번 보자. 그거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물어봐.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하는 거지 뭐. 이거밖에 없다니까. 응.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막 속에 열불 나지. 답답하지 아주. 막 바보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답이 나와.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흔히 말하는 게 노력이라 하지. 노력. 힘들 노자. 응? 힘들게 노력을 해야 돼. 진짜 힘을 다해서. 정말 힘든 거를 하는 거야. 똥카페님 질문 안 한데 놓고 또 질문을 했어. 캐릭터 특징이 칸막에서 잘 표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재밌다. 어, 캐릭터 특징을 칸막에서 표현을 해야지. 그럼 특징이 뭐가 있어? 외모도 있고 말투도 있고 뭐가 있을까 또 어떤 행동의 특징? 그런 거 하면 되지. 그럼 되지 않나?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무사가 다 베어버리고 딱 있으면 이 사람의 캐릭터 특징이 뭐냐? 칼싸움 잘하는 사람.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잖아. 응.
연출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해했어요? 캐릭터 특징이 간만에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연출을 못 하는 거지. 음. 아까 얘기했을 때 이해했다 그랬잖아. 어? 캐릭터가 상황하고 안 어울려, 설명이 자꾸 안 돼요. 그래서 칼싸움해서, 어? 얘 있고, 다 죽어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나오네. 응. 칸만화에서 캐릭터 특징이 안 나오? 그게 캐릭터 특징이지. 캐릭터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캐릭터 특징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냥 단어에 맞 꽂혀. 캐릭터 특징이 뭐지? 상황이 뭐지? 캐릭터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지? 다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다 다르게 써놓고 하나하나 다 불구하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웃기네. 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어렵게 하는 스타일 같고 선생님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혼자 그걸 고민을 다 하려고 하니 그게 어렵지. 약 같은 개념이라. 음. 약? 무슨 소리지? 약 같은 개념이 뭐예요? 음. 약 같은 개념인가요? 만화책을 보면서 구성이랑 시퀀스 등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했는데 저는 책이 더 편한 것 같아 책으로 봐도 되나요? 뭔 소리지? 만화책은 뭐고 책은 뭐지? 약이 아니라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만화책과 책은 무슨 차이일까요? 만화책을 보면서 구성이라는 시퀀스 등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했는데 저는 책이 편한 것 같아서 책으로 봐도 되나요? 책? 소설책? 무슨 말이지? 어, 근데 이게 일단 요거 내가 이해되는 부분. 만화책을 보면서 구성이랑 시퀀스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한다. 근데 만화책의 문제가 뭐냐면 만화책은 장편이잖아. 적어도 100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거는 길어야 5페이지, 6페이지. 아주 길면 10페이지죠. 1차 같은 경우. 그렇게 될 때 되게 짧은 내용인데 일반 만화책에서 여러분이 일반 만화책을 자꾸 보니까 만화를 못 그리는 거야. 일반 만화는 길어서 서술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는 세밀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자꾸 그걸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종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압축될 수밖에 없지. 말을 다시 한다면 압축보다는 짧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지. 아주 짧은 이야기. 연출하고 캐릭터 어떻게 같은 개념인가요? 말이 안 되죠. 음. 캐릭터를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게 연출이지. 연출은 배경도 연출이고, 응? 어떤 배경이 쫙 그려져 있어. 하늘에 구름을 그려. 그것도 배경 연출이고, 그죠? 캐릭터가 걸어가. 그것도 연출이고, 어. 연출은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야. 감독이, 응? 이 장면에다가 어떤 걸 넣고 싶다. 한마디로, 연출은 내러티브랑 비슷한 말이라 볼 수 있지. 응, 이 장면을 넣어서 어떤 느낌을 줘야겠다. 이런 거. 캐릭터가 가다가 푹 쓰러졌다. 그것도 어떤 느낌을 주려는 연출이지. 응. 개념을 너무 혼란하게 갖고 있네. 이게 뭘까? 만화책은 안 보는데 쌤이 영상에서 만화책 보면서 시퀀스 구성 같은 거. 응.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길어서 그걸 보는데
이 어디까지 보고 어디를 이제 그 구별이랄까? 그 구별하는 부분 그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 우리 홍카페님은 어떻게 실기를 할지 정말 궁금하네. 한번 메일을 보내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보내주지 않았나 한번? 한번 저기 메일로 그 만화 최근에 한 거 한번 보내줘봐요. 근데 언젠가 내가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음. 아, 여하튼 84분 했다. 최근에 이해해야 되는데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어. 내용이 이해 안 돼. 그렇죠. 음, 그렇지. 이해 안 된 거지.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이게 책이라는 게 독서 분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가의 의도를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나름대로 그걸 해석하면 되니까. 책 내용은 이해되는데, 아, 이 책은 무슨 내용이나라는 걸 쓴 거는 이해되는데, 작가가, 이 내용을 왜 썼지라는 걸 이해 못한다면은, 이거는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한 거지. 즉, 이런 거지. 국어 시험 보면은, 여러분 지문 이렇게 쭉 있잖아. 지문을 쭉 읽었어.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네? 근데 거기서, 자, 위의 글에, 맞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 다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야. 이 위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거기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거를 못 고르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 글을 이 지문을 이해하면 답 찾는 건 쉬운데 그 답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그 지문 자체 이해 못한 거지. 즉 책의 내용은 다 읽었어. 뭔 내용이 알아. 근데 제대로 모르는 거지. 응. 그래서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아, 오늘도 어저께는 그 가정 행사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날에 부담이 없으니까 어떤 약속을 자꾸 잡아요. 다음 주도 아마 토요일 날은 그걸 못 잡을 거야. 토요일 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일요일 날 요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토요일 날 하는 게 좋은데 뭐 꼭 잡고 일이 그렇게 잡혀서 그 다음 주는 또 모르겠네. 어쨌든 다음에는 또 일요일 날 봅시다. 일요일 날 10시에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좋겠네. 막 이렇게 할 때 막 그 뭐냐 이런 것도 좀 좋겠다. 메일로 지금 응? 자기 그림 딱 보내주는 거지. 어 그래 그래. 그림 딱 정책 그림 딱 보여서 선생님 이거 여기서 막혀요 그러면 야 여기 이 칸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라고 메일 보면서 그 메일을 그림을 딱 띄워서 여기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라고 해버리면 더 재밌겠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를 좀 써먹으면 좋지. 음 이렇게 훌륭한 뭐 독점 학원에서도 독점 많이 하잖아들. 보통 나랑 얘기하면은 30분 기본으로 하지 않나? 그래 또 월요일 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하면 그때부터 되지.